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현재 베인앤컴퍼니라고 하는 컨설팅 펌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요. 이 이전에는 핀테크 기업에서 IPO나 M&A 그리고 PMI와 같이 기업을 사고 팔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핀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래의 창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떻게 은행이 되었나라고 하는 핀테크 부문의 서적도 하나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역량상의 위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상의 위협,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상의 위협, 이렇게 세 가지 저희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보시면 역량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 무슨 결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송금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핀테크라고 하는 걸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금융이 맞나? 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핀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여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산관리, 고객들의 돈을 불려준다든지 내지는 아예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지급결제나 송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기업들이 역량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합니다. 금융이라고 하면은 금융이 어려운 이유, 금융의 산업이 굉장히 진입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측면의 어려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과연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내지는 보험을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위험에 대해서 해칭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리스크가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역량이 조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지급결제 그리고 송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은 이런 영역에서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점점 고객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리스크를 이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생기고 데이터도 쌓이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여신이나 자산관리나 그리고 네오뱅크 이런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곳들이 이런 여신, 자산관리, 네오뱅크, 보험 이런 영역들,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과 가까운 영역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페이팔 같은 사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니까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그러니까 모든 핀테크 기업들의 사실상 벤치마크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들도 처음에 시작은 지급결제였습니다. 그리고 벤모라고 하는 저희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송금 앱을 인수를 하죠. 그래서 지급결제 그리고 송금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충분히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가 지급결제에서는 90%를 넘어가게 되어가고 더불어서 송금에서는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빅3 은행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세 군데를 합한 것보다 이제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이제 송금에서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사업을 확대해 나갑니다. 지급결제나 송금만 봐서는 이게 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후에 이렇게 일단 풀이 모이다 보니까 플랫폼 파워가 충분히 강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출도 이제 점점 시작을 하게 되고 카드라든지 해외 송금이라든지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한 이런 영역들로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